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자가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공약 이행을 약속하면서 현안 해결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송하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 오전 직접 전화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송 지사가 전한 10분 남짓한 통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대선 과정에서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내준 전북 도민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힌 것과 둘째,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인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시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라북도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지사는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은 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라든지 이런 채널이 확실하게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다 해놔 주십시오. 그러면 다 될 때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송 지사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전에 비해 정말 많은 소통 창구가 생겼다며 앞으로 국가 5개년 계획과 주요 부처 인사에 전북의 사업과 사람이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총리 지명자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직접 전라북도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어제는 36번째 스승의 날이었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네이션은 사라졌고 선물 대신 손편지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승의 날이지만 학교 분위기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가슴에 달려 있어야 할 카네이션도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스승의 날임을 알 수 있는 건 수업 내용입니다. 고마운 선생님께 손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결혼 축하드려요. 결혼하고 즐거운 생활 되세요. 그렇지만 작년 5학년 4반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각자 만든 손편지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직접 배달됩니다. 선생님은 제자를 꼭 안아주며 사제 간의 정을 나눕니다. 스승의 날 선물은 교장 선생님이 준비한 작은 떡으로 대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모든 선물이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 전달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선생님들이 부담된다며 고사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깨끗해진 건 환영하지만 너무 삭막해지는 건 아닌지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만든 종이 카네이션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제가 받는 것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제지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저희 물질적인 어떤 심적 부담감은 솔직히 많이 줄었지만 심적으로 뭔가를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요. 도내에서는 전체 학교의 30%가 넘는 230여 개 학교가 스승의 날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스승의 날 문화는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가파른 경사와 급회전 구간이 많은 국도 21호선 순창 밤제는 사고가 많은 도로로 악명이 높습니다. 터널을 뚫어달라는 게 수십 년 된 주민 수건 사업인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순창 쌍치와 읍내를 잇는 국도입니다. 해발 고도 517m, 밤제를 넘어가는 이 도로는
대부분 가파른 경사와 급회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보니 읍내를 나갈 때도 이 도로 대신 먼 길을 돌아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이 길 가는 것을 기피를 해요. 너무 급경사고 사고율이 많고 여기서는 사고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이웃 그 전라남도 담양 땅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눈이 내리면 도로는 마비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쌍치면 주민들은 순창 대신 다른 지역으로 생활권이 편입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정읍으로 다니고 정읍의 상권을 형성하고 또 담양으로 다니고 이런 그 참 여러 가지 그 모순을 빨리 해결했으면 싶어서 정부에다 지금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10여 년 전부터 이 구간에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심사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 기본 설계도 10년 전에 끝났고 원래 기본 설계하고 바로 실설계 들어가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이게 약간 타당성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그냥 밀리는 거죠. 순창구는 그러나 도로가 좋지 않아 통행량이 적을 뿐 터널이 뚫린다면 강천산 관광객 등 이용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수십 년 수건 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은행의 여직원 휴게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같은 은행 직원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손목시계가 범행에 사용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은행, 여직원 휴게실입니다. 여직원들이 출퇴근 때마다 옷을 갈아입거나 잠시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지난 10일, 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으러 휴게실에 들어왔다 구석에서 손목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녹화 장치가 있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날 오전에 이제 저희가 출근을 했을 때 아침에 시계가 그냥 널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각이 잡혀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많이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곳을 종종 지나들던 동료 남성 직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밖에서 표가 안 나는데. 그래서 좀 그때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경찰은 휴게실 안에 외부인이 들어가기 힘든 점으로 미뤄 은행 직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지만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렌즈 손목시계, 촬영 손목시계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물건이어서. 경찰은 피해 여직원들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몰래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은행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잠시 정차된 차량만 골라 털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데 이 역시 훔친 오토바이였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변 정차하는 차량. 운전자는 내리고 잠시 뒤 오토바이 한 대가 슥 다가서더니 두리번 주변을 살피고는 잽싸게 차 안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납니다. 범행 후 훔친 물건을 확인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커피를 사는데 5분 정도 걸려있는데 그 상황에서 5분 안에 가방을 꺼내갔더라고요. 좀 황당했죠. 세물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품권이 60만 원, 현금이 10만 원. 37살 이모 씨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 때 같은 경우는 거진 안 잠겨 있었어요. 3분 이상 정도 도박 때문에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범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이 씨의 범행은 모두 15차례. 현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훔친 금품은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전과 11범인 이 씨는 출소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입니다. 이 씨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돌며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이 오토바이 역시 훔친 겁니다.
해당 오토바이를 추적해온 경찰에 이 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일한 오토바이를 탄 그 동일 차기의 남자가 계속 확인이 돼가지고 그 남자를 추적을 했던 겁니다. 오토바이 도주 방향을 CCTV로.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진안군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성년이 된 청년들을 축하하는 전통 성년예가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과 군산도시가스가 진안읍의 도시가스 공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도시가스는 지난달 20일 착공한 주배관 공사를 진안군 업체의 물품 등을 적극 사용해 내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진안군은 인허가 처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안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전통 성년예가 남원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성년예에서는 올해 20살이 된 40명이 전통 복장을 입고 삼가리애와 초리애 같은 예식을 통해 성년의 의미와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이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히 행동하고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도울 센터가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정보산업지원센터에 문을 연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 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전주, 김천, 동서횡단철도는 빠졌지만 다른 지역 동서횡단철도 2개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191km의 동서내륙철도와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잇는 350km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동시에 3개 이상의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북에서 추진하는 전주 김천철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8월부터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오는 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해마다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평균 16명의 인명피해와 3,22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등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